안녕하세요. DA허브에서 마케팅 데이터 분석 매니저인 윤효경입니다. 오늘은 GA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웹로그 분석과 비즈니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웹로그 분석이 무엇이고 비즈니스 목표를 분석할 때 우리가 웹로그 분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활용하는 분석 툴로 GA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게 할 수 있게끔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GA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측정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볼 텐데요. 이 측정 계획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측정 계획을 세워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웹로그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웹은 무엇이고 로그는 무엇이며 분석은 무엇일까요? 일단 웹은 우리 홈페이지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로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해보고 싶은 니즈가 있는 거죠. 웹로그 분석에 앞서서 그럼 웹로그 분석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온라인에서 내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런 대표님들이나 혹은 그 온라인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 마케팅 팀에 속해 있어서 마케팅의 효과를 분석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고객을 분석하고 싶은 니즈를 가지신 모든 분들이나 아니면 광고 효과를 분석하고 싶은 분들을 특히 디지털 미디어 광고를 효과 분석하고 싶으신 분들이 웹로그 분석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관심이 많으면 스스로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보통은 홈페이지를 먼저 봅니다. 이제 홈페이지에 고객이 어떻게 유입이 되고 홈페이지에 어떤 상품이 많이 팔렸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 툴을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분석 툴을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웹로그 분석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거기부터 조금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천천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일단 웹로그 분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면은 웹로그 분석이란 사이트에 방문자들이 남긴 발저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발저치에 대해서 분석하는 행위를 웹로그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길을 걸으면 눈이 쌓인 이런 길을 걸으면 그냥 길에서도 발자국이 사람들이 남잖아요. 눈이 쌓인 길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간 발자국을 남기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홈페이지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디를 들어갔고 어디에서 나왔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남긴 발자취를 웹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분석을 하는 것을 웹로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웹로그 분석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웹과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수집해야겠죠. 이 수집하고 이 수집한 정보들이 정말 유의미한지 우리의 비즈니스에 유의미한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얻고 싶은 거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사이트에 사람들의 행동 같은 것들을 유의미한 정보로서 분석을 하는 게 정말 비즈니스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고요. 다음으로는 방문자의 특성과 사이트 내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을 웹로그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분류하고 타겟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광고 성과를 분석하고 솔루션과 연동해서 효율적인 광고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웹로그 분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웹로그 분석을 하는데 대표적인 분석 툴로 사용되는 것이 구글 애널리틱스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툴이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웹로그 분석 툴에서는 구글 애널리틱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그것 툴 중에서도 무료로 제공되는데도 불구하고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내 입맛에 그리고 내 비즈니스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어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많이 선호하곤 합니다. 물론 심플하진 않지만 그만큼 공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비기너부터 인터미디에이트, 어드밴스드 과정까지 쭉 따라오시면 어느 순간 구글 애널리틱스를 마스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강의에서는 구글 애널리틱스 혹은 애널리틱스 아니면 GA로 줄여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부를 거고 모두 같은 구글 애널리틱스를 지칭한다고 약속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거는 그래서 웹로그 분석을 하는데 이 웹로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린 중요한 비즈니스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립을 해야 됩니다. 웹로그 분석을 왜 할 건지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을 하고 싶은지를 정하고요. 그 측정한 데이터를 이제 주요 지표를 정합니다. 그 측정한 데이터에서 어떤 지표들을 볼 건지를 정하는데요. 그 주요 지표에는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측정 기준 디멘전과 측정 항목인 매트릭스는 정말 많이 언급이 될 건데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많이 언급되는 만큼 꼭 이 두 개념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에 대해서는 3강과 4강에서 따로따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금도 측정 기준이 무엇이고 측정 항목이 무엇인지 저희가 제공해드린 그 복화집을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해주시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If you can measure it, if you can manage it 이라고 피터 드러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측정할 수 없고 측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측정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측정을 해서 웹로그 분석을 한다는 것을 그만큼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웹로그 분석의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일단 분석 트렌드의 변화를 조금 살펴볼 건데요. 한 10년 정도 전에서 이제 디지털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달하기 전에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트래픽입니다. 이 트래픽 중심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이 트래픽 중심은 다른 말로 부르면 양적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양적 분석의 항목에는 세션이나 순 방문자 또는 페이지 뷰 수 혹은 유입자, 이탈자, 광고를 얼만큼 클릭했는지, 광고 노출이 얼만큼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봤던 게 트래픽 중심의 양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면 최근에는 분석 트렌드가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화된 분석 트렌드를 보시면 전환 중심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질적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질적 분석과 전환 중심에서 가장 큰 핵심은 우리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인데요. 이 목표는 비즈니스와 연관이 있는 목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홈페이지에 얼만큼 사람들이 들어왔고 세션이 얼만큼 발생됐는지 이런 단순한 지표들을 넘어서서 우리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정말 가장 중요한 목표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환 중심에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목록을 살펴보시면 행동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전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로는 이제 마케팅을 진행하시다 보면 리드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실 건데 리드 생성을 전환으로 생각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행동에는 세션당 페이지 수도 확인을 할 수 있고 혹은 고객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얼만큼 머무르다 갔는지 체류 시간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환을 보시면요. 고객이 우리 홈페이지에서 얼만큼 총 구매한 액 혹은 몇 건을 구매를 했는지에 대한 주문 건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한 전환을 설정할 수 있고 목표 설정이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는 게 구글 애널리틱스의 또 다른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리드 생성을 한번 보시면 리드는 회원을 우리 데이터 풀 안에 넣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회원 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걸로는 고객의 DB를 쌓는 것도 리드 생성의 하나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분석 트렌드는 트래픽 중심에서 전환 중심, 그러니까 양적 분석에서 질적 분석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 변화의 핵심에는 비즈니스 목표 설정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비즈니스 목표를 얼만큼 달성하는지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이나 광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효율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웹로그 분석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목표 설정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3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의 목적에 부합하는 웹로그 분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비즈니스의 목적이란 비즈니스의 골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비즈니스의 목적은 같은 산업 분야라고 해도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A랑 B가 같은 산업군에 있는데 A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고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럼 A는 비즈니스 이윤 창출이 목표이고 B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리텐션이 목표라면 A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즈니스는 재무나 이윤 손실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거래가 일어났고 거래량이 얼만큼 증가를 했으며 그래서 수익이 얼만큼 되는지에 굉장히 포커스를 둘 것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B 같은 경우는 우리는 수익보다는 지금 사용자 유지가 중요해 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는 사용자의 만족도나 아니면 사용자한테 우리가 어떤 피드백을 줬을 경우에 그런 반응 속도들 그런데 좀 더 포커스를 두겠죠. 그런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 비즈니스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는 같은 산업군이라도 우리 비즈니스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서 웹로그 분석의 목표가 정해지고요. 다음으로는 이 웹로그 분석의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표를 분석하고 재평가를 위해서는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용자 유지율 증가라는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는 얼만큼 유지율이 증가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대비해서 사용을 할 것인지 기준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달 대비 사용자 유지율 50% 증가는 전월의 사용자 유지율에 있을 거고 그 유지율에 대비해서 이번 달에 사용자 유지율을 50%를 증가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분석에 적합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웹로그 분석에 적합한 목표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측정 가능한 항목이고 웹로그 분석에서 측정 가능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지표의 결과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는 측정 가능했던 목표를 대상으로 해서 측정을 하고 이 측정한 목표를 분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넥스트를 얘기를 합니다. 넥스트를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새롭게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다시 또 다른 분석과 또 다른 실험을 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비즈니스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가 되고요. 이 비즈니스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비즈니스 성장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웹로그 분석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웹로그 분석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린 이제 이런 비즈니스 퀘스천들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비즈니스 질문들은 우리가 마케팅을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들었던 의문들일 건데요. 그 비즈니스 질문들이 들 때마다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쭉 리스트업을 해두시면 이게 웹로그 분석을 하는 목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번 콘텐츠 같은 경우는 5번 질문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콘텐츠를 보고 나서 상품을 구매를 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 주로 어떤 콘텐츠를 보고 나서 상품을 구매하는지에 대한 이 답으로는 고객이 어떻게 유입됐는지를 볼 수 있을 거고
고객의 유입과 관련돼서 우리가 분석의 목표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상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지, 많이 구매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5번의 비즈니스 퀘스천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질문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네이버에서 N사에서 유입된 고객들이 주로 어떤 키워드를 치고 방문을 하는지, 이런 키워드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페이지를 가장 많이 보고 마지막에 나가는지에 대한 이탈에 대해서도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탈에 대한 질문들도 GA를 활용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방금 봤던 비즈니스 퀘스천에 대해서 이 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그 답을 제공하는 것이 구글 애널리틱스의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구글 애널리틱스는 A, B, C라는 조금 직관적인 형태의 리포트를 제시를 하면서 획득, 방문 형태, 전환 보고서를 통해서 사용자의 행태와 사용자의 방문 이유, 그다음에 사용자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매출을 어떻게 증가를 시키는지, 우리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는 물건들은 무엇인지 이러한 보고서를 제공을 함으로써 해당 비즈니스 퀘스천에 대해서 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비즈니스 퀘스천들을 제공을 하고 그 퀘스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GA로 하는 거죠. 구글 애널리틱스를 앞으로는 GA라고 부를 건데요. 이거는 저희 강의에서 약속으로 통하는 거고, GA 또는 애널리틱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모두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좋겠고요. 구글 애널리틱스 ABC 보고서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 구글 애널리틱스의 ABC 보고서는 저는 이게 결국은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는 이유는요. 방문을 하는 것도 고객이고 이탈을 하는 것도 고객이며 골을 달성하는 것도 고객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이 우리 사이트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고객의 행동을 분석을 하는 것을 구글 애널리틱스가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구글 애널리틱스 ABC 보고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각 어퀴지션과 비헤이비어 컨버전, 그러니까 획득 보고서와 방문 형태 보고서, 그 다음에 전환 보고서에서 어떤 비즈니스 퀘스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요. 획득 보고서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방문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고객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검색해서 들어왔는지. 검색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광고 키워드 검색을 얘기할 수 있고요. 자연 검색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애널리틱스에서는 광고 키워드에 사용됐던 검색어들이라던가 혹은 우리 유저가 궁금해서 어떤 키워드를 직접 검색을 해서 우리 사이트에 유입이 됐을 때 그 자연 검색으로 유입된 키워드 모두를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또 어떤 특성의 사용자가 많은지, 그 사용자들은 다시 방문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획득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문 형태 보고서를 보실 건데요. 방문 형태 보고서에서는 고객이 우리 사이트에 유입을 해서 얼마나 머물다가 가는지,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에 얼만큼 체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떤 패턴으로 우리 사이트 내에서 검색하고 서핑을 하는지, 또 인기 콘텐츠나 메뉴, 상품 등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이탈을 하고 어떤 페이지에서 이탈을 하는데 그 비율이 전체에서 얼만큼 되는지 이탈률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버전 전환 보고서를 보시면요. 가입 매출 등의 전환이 얼만큼 일어나고 있는지,
이 가입이라는 얘기는 회원 가입을 얘기를 하는데 이 가입은 우리가 목표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애널리틱스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 목표를 설정을 해 둘 수 있고 그 목표를 얼만큼 달성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한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와 같이 A, B, C 형태의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비즈니스 질문들을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GA에서는 리포트의 역할은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 퀘스천에 답을 찾는 것이 GA 리포트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고객이 유입이 됐으면 이 고객이 유입이 되는 고객들이 장바구니에서 어떻게 이탈을 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Y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떤 유입 경로를 통해서 유입된 고객이 구매, 등록, 신청 등의 이런 우리 사이트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목표에 해당하는 것들을 달성을 했는지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또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제공하는 리포트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앞에서 비즈니스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분석의 목표를 정의를 했으면 실제 분석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실제 분석을 하는 단계에서 측정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 디테일한 실험 계획을 세우고 그 실험 계획을 실행을 합니다. 그 실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결과를 재정의하고 그 재정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또 실험을 정의를 하면서 실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실험들이 반복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즈니스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비즈니스의 성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텝 1, 측정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로 손에 꼽힙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집 도면을 만들고 집을 어떻게 지을 건지 설계를 하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측정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지 확인하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이 측정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측정 계획을 세우는 단계는 크게 6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5단계까지 보셔도 무방한데요.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만들고, 세 번째로는 우리 비즈니스 목표인 핵심 성과 지표, 즉 KPI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KPI를 정했으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그 분류 기준이 무엇인지,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솔팅할 건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분류 기준을 정하셨으면 이번엔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타겟 고객을 설정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방향성과도 연관이 돼요. 우리 타겟 고객이 만약에 조금 더 우리는 탄탄한 로열티 고객 등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재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던가, 혹은 우리 홈페이지에서 이미 로열티를 탄탄히 하고 있는 고객들과 유사한 그룹을 차단해서 그 고객들을 우리 로열티 고객으로 만들다는 전략을 세울 수 있고요. 또는 비즈니스 방향성이 우리는 신규 고객을 무조건 많이 유치를 해서 신규 고객을 계속 확보를 하는 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재방문보다는 신규 고객을 위주로 하고 우리 사이트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런 테스트나 아니면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타겟 고객을 설정을 했으면 다음으로는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가 남았는데요. 이 계획 실행은
측정 계획을 세우고 난 이후의 모든 단계들을 말씀드리므로 계획 실행을 하는 단계는 계획 실행과 다시 한번 그거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재테스트하는 과정을 모두 계획 실행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 목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는 비즈니스의 중장기적인 목표를 먼저 세우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우리 비즈니스가 6개월에서 1년 혹은 10년 후의 목표가 어떠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신규 고객을 유치하던가 아니면 로열티 고객을 늘리던가 혹은 비즈니스 브랜드 이미지를 조금 더 구축하고 싶다라는 이런 단기적인 목표들을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면서 비즈니스의 중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떤 마케팅이 왜 필요한지를 질문을 하는 단계가 비즈니스 목표 설정 단계입니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의 목표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단계인데요.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면서 여기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1번에서 목표 계획을 설정했다면 2번에서는 그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죠. 이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 세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성과 지표 KPI를 설정을 할 건데요. 이 KPI를 설정하는 것은 목표 달성 여부를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이 왜 중요한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야만 목표를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목표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디멘전과 매트릭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을 했으면 다음 단계로 데이터 소스를 정하고 분류 기준을 정하는 거였는데 이 분류 기준이라는 것은 세그멘트를 활용합니다. 분류 기준은 세그멘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이 세그멘트를 설정을 해서 KPI를 측정할 더 큰 그룹을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KPI가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인덱스들을 말을 했으면 분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세부 목표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더 큰 그룹을 정해서 그걸 세그멘트하고 그걸 애널리틱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용자 유형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기도 할 수 있어요. 이 세그멘팅 된 것이 결국은 타겟 고객 설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타겟 고객을 설정을 한다면 고객을 정의하는 4단계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신규 고객과 로열티 고객은 당연히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 고객들을 나누는 단계를 저희는 C와 think 단계, 그 다음에 do, 케어할 수 있는 이 로열티 고객 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을 거고요. 이 4단계로 나눌 수 있는 이거는 간략하게 보여드린 예시고 고객의 정의 단계는 각각의 마케팅의 목표에 따라서 더 세분화할 수도 있고 더 단순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4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이제 비즈니스의 넥스트를 예측을 하면서 마케팅의 타겟 고객을 정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측정 계획을 세우는 예시를 살펴볼 건데요. 말씀드릴 예시로는 육아용품 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육아용품 업체에서 어떠한 측정 계획을 세우는지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육아용품 업체가 우리 비즈니스였을 때 우리 비즈니스 목표는 안전하고 깨끗한 유아용품을 취급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우리는 0에서 3세의 유아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다양하게 판매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비즈니스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0에서 3세 유아에게 필요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저희 브랜드의 목표인데요. 그럴 때 우리 고객을 브랜드 목표, 이 비즈니스 목표만 보고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고객은 0에서 3세의 유아를 가족 구성원으로 둔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게 친구 혹은 친척 이런 지인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런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세울 건데요. 전략이 무엇이고 전술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저희는 첫 번째 전략으로는 안전하고 깨끗한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 이미지 구축 전략에서
세울 수 있는 전술로는요. 제품 인증과 관련해서 언론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제품이 이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이다라는 것을 제품이 어떠한 인증을 통과를 했고 그 통과한 제품을 우리는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관련한 언론을 노출시키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브랜드라는 인식을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전략에 대한 핵심 성과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광고 노출 수, 이러한 제품 인증과 관련한 언론 노출을 했을 때 광고를 얼마큼 노출을 했는지, 제품 인증과 관련해서 광고 배너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KPI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기사를 얼마큼 많이 조회를 했는지, 언론 기사를 내보낼 경우에는 그 기사의 조회수 또한 핵심 성과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기사들이 커뮤니티에서 얼마큼 많이 언급이 됐고 그 연관 단어는 얼만큼 버즈가 있는지 보시면요. 이 버즈량은 쉽게 말씀드리면 얼만큼 많이 회자되고 그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는지, 사람들이 입에 얼만큼 오르락 내리고 사람들이 얼만큼 관심을 가지는지 척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커뮤니티는 0에서 3세의 유아가 있는 그런 가족 혹은 친지 분들이시니까 육아 또는 출산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0에서 3세의 유아를 가족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더 많죠. 혹은 그런 예정이 있는 분들이라던가.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에서 이런 연관 단어들이 얼만큼 언급이 되고 있는지, 우리 물건에 대한 연관 단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회사가 안전하고 깨끗한 브랜드라는 언론에 노출된 그런 이미지에 대한 버즈량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략 두 번째를 보시면요. 아까는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전략이었으면 이번에는 판매에 대한 전략입니다. 제품 판매를 증가를 시키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전술을 활용을 할 거냐라는 부분을 보시면 온라인 구매 5%를 할인해 주겠다라는 전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라인 구매 시 5% 할인한다는 전술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 성과 지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럼 이런 전술을 폈을 때 제품 판매가 증가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 수익 또한 증가할 것이며 거래당 주문 금액은 어떻게 되고 얘가 증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핵심 성과 지표고요. 만약에 이 5% 할인을 해주는 부분을 쿠폰으로 발행을 한다면 그 쿠폰 사용 횟수 또한 우리의 핵심 성과 지표에 해당될 수 있겠죠. 쿠폰 사용을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쿠폰을 사용을 했고 이 쿠폰이 총 몇 장이 사용이 됐는지를 본다면 그것 또한 충분히 핵심 성과 지표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을 했으면은 데이터 소스와 분류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요. 이 데이터 소스와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별로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유입 경로, 즉 마케팅 채널별로 어떤 마케팅 채널에서 성과가 좋은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이며 방문자는 어떤 유형의 방문자가 많은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방문자가 신규 방문이 많은지 재방문이 많은지 볼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첫 번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전하고 깨끗한 브랜드라는 이런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객들을 우리 브랜드가 안전하고 깨끗한 이미지니까 사용을 하고 계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언론에 노출되고 광고에 노출됨으로써 혹은 이런 커뮤니티에 언급이 됨으로써 들어오는 고객들은 당연히 신규 고객이 조금 더 많을 것이고요. 그런 고객 같은 경우는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인식하고 고려하는 단계의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인식하고 고려하는 단계의 잠재 고객은 C나 링크 단계에 있는 고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략 두 번째 고객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구매 5% 할인의 행사를 통해서 제품 판매를 증가를 한다는 전략을 보시면요. 제품 판매 증가에 있어서 5%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 신규 고객이 더 관심이 많은지 재구매 고객이 더 많이 관심이 가는지 이거는 딱히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신규 방문 고객과 재구매 고객을 모두 대상으로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방문과 재구매 고객을 나누지 않고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매 5% 할인 이벤트를 전달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거래 수익과 거래당 주문 금액, 쿠폰 사용 횟수들이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분석을 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타겟 고객 설정을 하는 비즈니스 방향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요. 다음, 여기 1번부터 5번까지의 목표를 세우셨다면 그 다음으로 남은 건 계획을 실행하시는 단계입니다. 아무리 측정 계획을 탄탄하게 세우셨다고 하시더라도 이 계획 실행 단계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얘네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비즈니스 목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획 실행 단계가 사실상 가장 측정 단계 이후로 측정 계획을 세우고 나서 정말 중요한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안 중요한 단계는 없지만, 네. 여기까지가 측정 계획을 세우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은 웹로그가 무엇이고 그 웹로그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며, 이 웹로그 분석과 온라인 비즈니스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GA 리포트의 구성을 알고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퀘스천에 GA 리포트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고 비즈니스 퀘스천에 대한 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분석 단계들이 어떻게 있고 그 측정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측정 플랜에 대한 예시와 구성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측정 플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측정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서 각 단계별 예시를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전체 웹로그 분석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과정의 첫 발을 내디디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